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자유통일당 대통령 후보로 등록했다가 김문수 후보 당선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눈물을 머금고 사퇴한 구주와 변호사님 모시고 온데 이번 대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그 이름이 구주와는 주님과 함께 할 때 주와. 예, 맞습니다. 아, 구주와. 구주와 함께 한다. 예, 대단합니다. 처음 오셨으니까 먼저 저희 시청자님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통일당 대선 후보로 등록을 했다가 일주일 선거운동하고 김문수 후보의 지지를 선언하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사퇴한 구주와 변호사입니다. 서정욱 TV는 처음인데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요. 예. 한번 후보 등록하면 비용도 한 3억 들죠? 예, 예. 그런데 사퇴한 딱 직접적인 이유는 뭡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한 선택을 했고요. 다른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저에게는 다음 기회가 있는데 대한민국에는 다음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 기회를 대한민국에 양보한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한테는 젊으니까 80년생이죠? 예, 그렇습니다. 젊으니까 근데 다음 여러 번 기회가 있지만 이번에 이재명이 안 막으면 예, 대한민국은 기회가 없다. 없죠. 저도 한번 소개했는데 그러면 또 이것도 단도직입적으로 이재명은 왜 막아야 됩니까? 왜 되면 안 됩니까?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예. 거짓말쟁이에다가 예. 욕쟁이에다가 범죄자에다가 예. 인격도 사실상 거의 파탄 상태죠. 예. 예. 게다가 온갖 비리, 그 다음에 능력은 전혀 없어요. 예. 어떤 사람들은 이재명 후보가 일을 잘한다라고 하는데 무슨 일을 잘했는지 저는 전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그 가족들을 보십시오. 예. 조카는 살인자, 아들은 성범죄자, 부인도 3주 전에 형사 처벌받았고, 예. 본인은 형사재판 5개 받고, 예. 뭘 봐도 도저히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그 과거의 행적과 발언들을 봐도 권력은 잔인하게 행사해야 된다라든가, 예. 도저히 대통령으로서 부자격자죠. 예. 지금 아들 이야기 했는데 예. 가장 핫 이슈가 이준석 후보가 아들이 과거에 쓴 걸로 거의 밝혀졌죠. 공장에 벌금 500이 놓았으니까. 그럼요. 예. 실제 성기에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떠나서 성기에 젓가락 꼽는 이 발언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큰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예. 지금 도박하고 이런 혐오 발언으로 예, 벌금 500이 놓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는 참 답답한 게, 예. 아니, 그 발언은 이재명 아들이 했는데, 예. 왜 이준석 후보를 욕하는지 잘 모르겠고, 이 정도 되면 이준석 후보나 아니면 김문수 캠프에서도, 예. 그 육성 영상, 이재명의 형수 욕설이라든가, 예. 이런 부분을 공개를 해버려야 됩니다. 아예 선거 유세 차량에다가 틀고 다녀가지고, 이 욕은 이재명이 한 거고, 이재명 아들이 한 거다. 이거를 틀고 다녀야죠. 아, 형수 성기를 찢어버린다. 예. 근데 이 선거법으로 이렇게 곁털고 다녀도 관계는 없나요? 예, 관계 없어요. 아, 관계 없다. 예. 이게 워낙에 후보자 지금 비방자로 예. 재판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형수 욕설 영상으로. 예. 영상에 음성을 틀었다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 비방죄로 고발당해서 재판받았는데 무죄 나온 사례가 있어요. 예, 왜냐면 이거는 검증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이고. 예. 예. 그러면 이동호가 글 올린 걸로 노는 게 댓글들 많잖아요. 예, 예. 이것도 국민의힘에서 다 공개를 하고 공개해야죠. 대대적으로 알리되잖아요. 그럼요. 공장도. 이게 저속한 표현이든 뭐든 간에 어쨌든 검증을 하려면은 사실관계를 얘기를 해야 검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게 저속하다고 해서 검증을 못하면 그러면 저속한 표현을 한 사람은 검증 대상에서 벗어나게 되는 아주 불합리가 생기고요. 예. 그 이동호 그 아들이 한 댓글 내용과 이재명이 형수에게 한 욕설 내용이 똑같아요. 그렇죠. 항상 이 사람들은 여성의 그 참 말하기도 민망한 생식기 그거를 자꾸 공격을 해요. 자꾸 거기에 뭐를 어떻게 한다. 젓가락이니 무슨 이재명은 더 심한 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는 이재명 아들 이동호가 그 욕설을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당연히 이재명한테 배운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게 자꾸 2020년에 한번 사과로 끝났다 하지만 예. 그때는 이게 우리가 추정이고 네. 이게 500만 원이 놓은 거는 작년에 6월 달이더라고요. 네, 이제는 이게 그렇죠. 자기가 이 신청을 약식 명령은 정치재판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안 했다는 건 이게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게 새롭게 판결이 나오고 나서는 처음 이슈하니까 예. 이미 옛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따끈따끈한 거고 예. 왜 이거를 재판을 안 갔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정식 재판 청구해서 변호사랑 이동호가 법정에 들락거리면 기자들한테 알려져서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라고 해서 인정을 한 거죠. 그러게 보도도 되지만 아이디나 이게 다 추적해 보면요. 예, 예. 금방 이동호가 한 거 분명하게 드러날 테니까 이거는 이제 문제가 없고 결국 또 이게 이번에 문제 중에 도박이 있거든요. 예, 예. 도박이 700번 넘게 해가 2억 3천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2억 3천. 그런데 지금 재산은 390이에요. 그러면 이 재산도 추적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예. 뭐 어떤 일을 해서 돈을 얼마큼 모았는지 이런 것도 해봐야 될 것이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해서 이거를 밝혀내야죠. 뭔가 수사 기록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 이것도 중요하다 보는데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만약에 되면요. 예, 예. 자기 재판을 이게 전부 다 중단시키겠다. 뭐 이런 법을 만들고 있잖아요. 예, 예. 혹시 이게 지금 우리 투쟁한 데는 광화문밖에 없으니 예, 예. 이재명한테 재판 중단이나 이런 식으로 사법 쿠데타를 하면 우리 자유통일당은 이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저희는 사실 이제는 4.19 혁명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법도 안 되고 예. 국민의 심판도 피해 간다면 투표도 피해 가고 그러면 이제 혁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항권. 예, 국민 저항권 행사로서 뭐 4.19가 국민 저항권이잖아요. 그게 예. 우리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아주 적법한 행사입니다. 4.19 저항권은 예. 그럼 결국 4.19 저항권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이기도 하고요. 예. 광화문의 입장이고. 광화문이 이제 요즘 선거 기간이라서 이게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네. 선거 기간이니까 네. 그래도 이게 7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게 계속 광화문 지켜봤잖아요. 예, 예. 혹시 이게 이번 주 토요일 어떻습니까? 계획이? 이번 주 토요일 날 대규모 집회를 또 광화문에서 합니다. 국민대회 형식으로 하니까요. 예.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해 주셔서 정말 답답했던 속을 시원하게 뻥 뚫고 가시는 그런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4.19의 어떤 전초전이죠. 예. 예비대회로서 이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럼 선거법하고 이게 뭐 저촉 이런 건 어떻습니까? 거기서 선거운동을 안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우리 김문수가 노골적으로 그럼요. 지원을 지지하거나 그런 집회를 할 수는 없고요. 그냥 나라를 사랑하는 발언들이라든가 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대한민국을 응원한다. 이렇게 하면은 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에 그 집회 신고는 어느 정도 했습니까? 어느 정도 요즘 나옵니까? 조금씩 다른데 예. 지금은 나라의 위기에 있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는 뭐 엄청 많이 나오시죠. 수십만 명에서 뭐 수백만 명도 나오시고 예. 지금 최대 위기니까 많이 나오실 것 같아요. 예, 저도 이게 꼭 집회 방송 하다 보면 예, 예. 좀 늦게라도 항상 집회 가서 보고 오, 계속 그러세요? 참여를 했거든요. 아. 이번에 우리 변호사님도 직접 연단해서 그럼요. 쓰시죠? 당연히 쓰죠. 예, 예. 그 목사님하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주에 말씀드릴 내용은 예. 지도자의 자격은 무엇인가? 이제 선거 앞두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고 리더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거를 들으시고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뭐 고르시면 되겠죠. 내가 누구라고 이름은 얘기 안 할 거예요. 이름 안 해도 이게 뭐 청렴하고 뭐 그럼요. 능력 있고 그렇죠. 뭐 이러면 이게 다 김문수인지 알게 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아니죠. 누구라고 저는 그러니까 말 안 해도 들으면 청렴하면 김문수. 들으시면은 글쎄요 그걸 듣고서 네. 누구라고 판단할지는 국민의 몫이에요 사실은. 예, 예. 이게 선거 감시가 심하니까 예, 예. 진짜 이름은 안 하고 이게 국민이 알아듣도록 그렇죠. 그게 참 이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들으시면은 뭐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아마 4.19 저항권 얘기에도 요새는 내란 선동이라고 고발을 하니까
뭐 그건 상관없어요. 고발하든 말든 뭐 저야 뭐 제 할 말 하는 겁니다. 지금 내란 이야기 넣었으니까 근데 윤 대통령이 좀 억울하게 전 재판 받고 있다 보는데 네네. 뭐 김용현 변호는 안 하는 겁니까? 이게 잘못 알려진 겁니까? 예, 예. 언론에서 제가 이제 김용현 장관 변호인이라고 많이 나왔는데 그거는 잘못된 얘기고요. 저는 그 장관님 변호는 한 적이 없어요. 나무위키에 누가 그걸 올려놔가지고 기자들이 그걸 보고 이제 뺏긴 겁니다. 저는 요즘 이게 윤 대통령 재판 요즘 저도 계속 모니터를 하거든요. 예, 예. 참 이게 뭐 군인들이 군인답지 않게 놓아서 예. 뭐 거의 아마 검찰에 저는 굴복해가지고 네. 자기들 살라고 계속 왜곡된 증언하는 게 아닌가 이래 보는데 결국은 이제 또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계속 공개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것도 이게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로비 받은 것도 모르면서 지금 현재 윤 대통령 재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결과는? 저는 그건 너무 당연하게 공소기각으로 다들 보고 있을 거예요. 이미 그 구속 취소 명령을 했듯이 예. 공수처에서는 수사권이 없다. 그거는 제가 그거 나오기 전에 이미 처음부터 얘기를 했던 내용이고요. 법에 명확히 나와 있잖아요. 공수처법에. 예. 그거는 할 수 없다라는 게.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공수처장하고 민주당을 이미 저는 내란죄로 고발을 해놨어요. 내란 수괴가 오동훈 공수처장이다. 그리고 그걸 체포를 부추긴 민주당 이재명을 비롯한 의원들은 내란 선동죄다. 이미 다 고발을 해놓은 상태인데 고발인 조사 부르지도 않고 있어요. 제대로. 아직. 예, 예. 고발했는데 예. 실제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 가장 강하게 지지하고 지켜온 게 우리 광화문 세례이고 예, 또 예. 정관 목사님이나 네. 변호사님이 했잖아요. 예. 지금 계속 뭐 저도 윤 대통령하고 단절해야 된다, 절연해야 된다, 막 한동훈 쪽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참 저도 가슴이 답답하고 아픈데요. 예. 이런데 절연 주장, 특히 한동훈 쪽에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매우 잘못된 주장이죠. 아니, 왜냐면 윤 대통령 지지율이 올해 초만 해도 50%를 넘었어요. 예. 그럼 50% 국민들을 버리고 가겠다는 겁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건 철저하게 자신의 개인의 이익을 위한,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발언인 것 뿐이지, 국가를 위하거나 정말 본인의 소속된 국민의힘 정당을 위한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한 발언은 아니죠. 철저하게 개인을 위한 발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자유통일당은 국민의힘의 당선을 위해서 사퇴까지 하고 도와줬는데, 예. 정작 내부에서는 그런 희한한 발언들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 선거를 방해하는 모습이 돼서 좀 안타까워요, 그게. 그게 한마음 한뜻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분열적인 그렇죠. 언행이잖아요. 예, 예. 이 이야기에 놓으니까 저는 계속 뭘 주장하냐면 저 좌파들은 보면요. 예. 진보당도 이게 비례 투석 주고 그럼요. 그다음에 지역구 울산도 하나 있죠. 그렇죠. 또는 이게 기본소득당 용해원 다 주죠, 하나씩. 이게 주잖아요. 예. 그런데도 그거는 완전히 간첩당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맞아요. 그런데도 이게 연대하는데 우리는 자유통일당하고 연대하면 뭐 거구 세력 단절해야 된다 막 이러잖아요. 예, 예. 원래 저는 총선 때 예, 예. 국민의힘하고 이제 자유통일 연대해서 예, 뭐 예. 변호사님이랑 한 3석에서 5석 정도 서로게 주면요. 예. 그럼 지역구에서 시너지 효과가 있잖아요. 그럼요. 이런 게 연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이 그걸 몰라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는데 예. 그냥 본인들 이념하고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자유통일당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민주당은 기본소득당, 진보당, 뭐 민노당 이런 당들하고 이념이 맞아요. 아까 간첩당이라고 하셨는데 예. 똑같은 간첩당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연대가 되는 건데 국민의힘은 우리 자유통일당을 같은 이념의 정당이라고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면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그러면 이게 생각해요. 국민의힘이 계속 민주당한테 밀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솔직히 자유통일당 저번에는 안타깝게 3%가 안 됐지만 예, 예. 지지세는 훨씬 많잖아요. 그럼요. 이걸 이렇게 힘을 합쳐야 되는데 진보당보다는 세잖아요. 예, 요즘 예. 진보당 후보 1%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떻게든 우리가 국민의힘이 좀 입장을 바꿔서 같이 이렇게 연대할 수 있는 걸 좀 찾아봐야 된다. 근데 김문수 후보는 정관 목사님하고 이게 좀 대화가 되잖아요. 그럼요. 충분히 연대할 길이 있겠죠. 그럼요. 김문수 후보는 지금 본인 재판을 제가 변호하고 있어요. 아, 김문수 후보 변호하고 예, 있습니다. 예. 제가 변호인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 한 달 전에도 김문수 후보 벌금 나왔을 때도 저한테 전화도 주셔서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기도 하시고 그런 사이예요, 사실.
근데 어쨌든 이번 선거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국민의힘에서는 뭔가 대대적인 개혁이 있지 않을까. 어떤 형태로든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방향으로 개선이 되기를 좀 바랍니다. 예. 그 하나의 그 개인적인 거저 하나 예, 여쭤볼게요. 예. 그 저번에 USB 아, 그게 예. 생각이 나는데 예, 예. 우리 변호사님이 공개를 했더니 뭐 국가 기밀이라고 상급 예, 안 했는데 북한이 김정은한테 준 거잖아요. 예, 예. 그렇죠. 아니 국민한테는 공개 못하는 기밀을 적국에 이거 말이 됩니까? 그 재판은 어떻게 맡게 된 거예요? 그거는 제가 항상 그거는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USB를. 그래서 이걸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기관에 해야 될지 몰라서 예. 대통령 기록관에 했더니 부존재 통보 나오고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2023년 봄쯤에 제가 기사를 주기적으로 검색했거든요. 예. 근데 USB를 통일부에서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기사가 2022년 10월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아 통일부다 바로 제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죠. 그러더니 비공개 결정이 나와서 예. 아 얘들이 갖고 있구나 하고 그때부터 소송을 시작했는데 1심, 2심, 3심이 2주 전에 나왔습니다. 아, 2주 전에. 예, 대법원까지 끝났어요. 예. 결국에는 다 공개 못한다. 이거는 국가기밀이라 공개하면 국가안전보장, 통일, 외교, 국방에 중대한 손해가 끼친다. 아니 그러면 이게 그 문재인을 고발해야 되잖아요. 고발도 했죠, 당연히. 아, 고발했습니까? 고발도 다 했고. 국가 기밀 누설로. 간첩죄. 간첩죄랑 이적죄로. 여적죄. 여적죄는 아니고 이적. 간첩 이적으로 했는데요. 예. 2023년에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에서 제가 갔다 왔어요. 각하했습니다, 거기서. 각하 사유가 너무 코미디예요. USB를 건네준 거는 인정된다. 예. 하지만 건네줬기 때문에 이미 줘버렸기 때문에 수사가 불가능하다. 이미 줬는데 어떻게 수사하냐 이거예요. 간첩들도 이미 다 건네주면 다 건네주면 그 간첩에 성공하면 성공한 간첩은 수사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야, 줬으니까. 성공한 간첩은 옛날에 그 정권 잡아 성공한 정권은 쿠데타. 뭐 그러니까 쿠데타는 처벌 못하는 게 전두환 때 있었잖아요. 예, 예. 근데 간첩도 성공하면 야, 수사를 말도 안 못한다고 해서 제가 이의 신청을 했죠. 되는- 예, 그래서 중앙지검으로 갔는데 예. 이게 1년 반 동안 계속 묵히다가요. 음. 지난달에 역시 각하 처분을 했습니다. 중앙지검이. 왜 했는지 아십니까? 왜? 이유가 기가 막혀요. 이거는 신한반도 경제 구상을 위한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거였다. 근데 그 내용을 보지도 않고. 검찰이 어떻게 알도 아니, 보지도 않고. 한 걸 아무도 안 봤잖아. 그 안에 뭐 있는지. 그게 이제 통일부에 있거든요. 예. 통일부에 있는데 각하에 있기 때문에 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보지도 않고 이건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한 통치 활동이란 말이 나옵니다. 거기. 그럼 이게 계엄도 통치행위잖아요. 그렇죠. 계엄이 통치행위잖아요. 통치행위 개념인 거 부정한다고 떠들더니 이거는 통치행위라는 거네. 검사가 통치 행위란 말은 차마 못하고 예. 통치 활동이래요. 통치활동.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한 통치 활동이 있다. 이래서 각하에서 그것도 지금 제가 항고해서 지금 고검에 가 있어요. 서울 고검에서 그 고검에 갔는데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이걸 제가 증거로 제출했죠. 아마 고검에서 곧 뭔가 결정이 나올 거예요. 야, 참 이게 그 검찰이 개판이네, 개판요. 그럼요. 이재명에게 북한에 공작금 800만 불 주고 예, 문재인에게 국가기밀 USB 예, 예, 국민한테는 말 못한 걸 적고에 건네주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요. 예. 행정소송에서 비공개 결정을 할 거면은 간첩죄를 인정을 해야 되고요. 비공개하려면 공개를 하면 여기서는 무혐의를 해도 되는데 예. 공개하는 거는 뭐 별거 없다는 거니까 예. 둘 다 안 하고 둘 다 문재인을 보호하는 쪽으로 지금 판결을 한 거예요. 형사, 민사 둘 다. 서로 모순되죠, 내용이. 그렇네요. 여기는 국가기밀이라고 하고 민사에서는 형사에서는 이건 국가의 이익이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국가의 중대한 손해가 된다 그러고. 근데 이거 통일부는 그 내용을 아. 알고 있을까요? 문재인만 아는 거? 아니 통일부는 그게 알까요? 통일부가 책자로 갖고 있어요, 이미. 아. 그래서 1심, 2심 때는 재판부 3명이 통일부에 직접 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보고 판결한 거예요. USB를 보고. 근데 문제는 통일부가 제작한 거랑 예. 실제로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준 USB랑요, 똑같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것도. 추가했거나 바꿔치기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정황까지 존재해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당시에 뉴스를 보면요. 예. 통일부의 기자가 질문합니다. MBN 기자가요. 예. 이거 똑같은 거냐 준 게. 그러니까는 자기도 그건 모른다. 왜냐하면 문재인에게 USB를 김정은에게 넘겨주기 직전에 우리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넘겨주기 직전에 확인할 시도를 했는데 청와대가 안 보여준 것과 같은 뉘앙스가 풍겨요. 그렇겠죠. 아마 예, 이게 예. 최소한으로 이게 딱 대통령이나 네, 몇 명 뭐 서훈이나 박지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예. 몇 명 말지 다 공개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통일부가 건네준 거를 그대로 주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예. 지금 이제 이런 문제가 다시 대선 들어오면 김문수 후보가 이제 그 대통령 되면 예. 이런 데 의혹을 다 파헤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그러려면은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을 잘 뽑아야 돼요. 지난번에 완전히 잘못 뽑았지 않습니까? 이원석하고 한동훈하고. 그렇죠. 이원석이 최악의 그 뭐 아무 행기 없잖아요. 이원석, 한동훈을 뽑은 게 사실은 정권의 가장 큰 잘못이었죠. 그 두 명을 뽑은 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그 이재명이를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제대로 이게 뽑았으면 벌써 교도소 가 있어야 되잖아요. 문재인도 그렇고요. 그렇죠. 지금. 예. 야, 그런데 이거 한번 뭐 시간이 많이 돼가 지금 딱 대선을 보면 예. 제대로 이게 대통령을 제대로 뽑아야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을 제대로 뽑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자, 근데 이거 지금 여론상으로는 우리가 한 5에서 10% 마지막까지 예. 징계 많이 놓잖아요. 예, 예. 지금 이제 그 사전투표 오늘 하고 그다음에 본투표가 6월 3일인데 예. 어떤 전략으로 이게 나가야지 이게 대역전극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결국 저는 이재명의 비리를 제대로 폭로하는 것밖에는 지금 없다고 봅니다. 그 아들 비리라든가 지금 언론이 제대로 보도도 안 해요. 아들이 성범죄의 전과자가 됐는데도 보도도 안 하고 그다음에 형수 욕설 이거를 저는 그냥 국민들한테 다 공개를 해야 된다고 봐요. 방송사에서도 왜냐하면 그게 검증이 되니까 사실 그거를 듣고서 이재명에게 투표할 사람은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실제로 그리고 좌파 국민들 중에는요 그 형수 욕설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아직도. 왜냐하면 접할 기회가 없어요. 그분들은 우리들이나 알고 있는 거지. 뭐 김어준이 방송을 하겠습니까 그걸?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널리 알려서 국민들에게 좀 깨우침을 줘야 되지 않나. 지금 언론이 너무 편파적이니까 이 중요한 그 아들 이동호 문제를 그럼요. 제대로 이게 그 보도 안 하고 이준석을 공격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계속 뭐 내란 종식 계속 이 개업 내란만 지금 방송하는 이 편파적인 언론 이게 큰 문제죠. 그럼요. 언론이 지금 다 망친 거예요 사실. 그리고 경찰도 얼마나 지금 편파적입니까? 예, 그렇죠. 다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사법부까지 지금 우리가 제대로 믿을 수가 없잖아요. 하여튼 그 마지막까지 한번 최선을 다하면 또 성패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니까. 맞습니다. 예, 한번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거 놓으셨으니까 앞으로 이번에는 어떤 눈물을 먹고 이제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 사퇴했는데 앞으로 그 정치 행보나 계획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한 말씀. 저야 뭐 항상 해오던 것처럼 예. 저의 특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변하지 않는다. 일관된. 예. 항상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뭐 앞으로 뭘 할까 이것 대해서 제가 그동안 해왔던 거를 보시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듯이 항상 저는 종북 주사파들 그리고 이제 북한 세력들 여기에 맞서 싸우고 고소고발하고 소송하고 또 광화문 가서 외치고 이런 활동들을 저는 계속 할 거기 때문에 나라가 다시 정상화될 때까지 저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예. 앞으로 그 정광훈 목사님이 한번 나오시려는데 저 연세도 너무 많고 우리 또 후보님이고 또 같은 법조인이니까 제가 앞으로 대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종종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